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AI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자, AI 거품론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라클과 이 브로드컴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네.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 둔화와 이 비용 부담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브로드컴 역시 이 AI 매출 확대 과정에서 이 마진 하락을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I 수요가 꺾였느냐 이 질문에는 답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브로드컴만 보더라도 향후 6개 분기 기준 AI 수주 잔고가 730억 달러에 좀 달하고 엔트로픽에서만 이 110억 달러 규모의 이 추가 주문을 좀 확보한 상황이죠. 이는 수요 자체가 좀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수익성 구조에 대한 이 재평가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 AI가 안 팔린다 이게 아니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AI라는 이 키워드만으로 이 프리미엄을 주는 구간은 좀 지나갔고 이제는 매출 가시성과 이 수주 잔고,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조정은 AI 산업 전반의 이 붕괴라기보다는 이 버블을 걷어내고 이 구조적인 성장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이 건강한 조정 과정에 가깝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는 AI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한번 좀 선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면서 이 반도체 개발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자, 그런데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수준은 맞는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는 세계 최강이지만 아직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반도체 패키지는 AI 핵산을 좀 기회로 삼아서 한국 반도체를 메모리 1위 유지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2강으로 올리려는 큰 전략인데요. 자,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 초격차를 지키는 동시에 취약한 팹리스와 소부장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700조 원 투자 유도를 통해서 용인, 평택, 이천과 그 남부권을 잇는 초대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프라 시설들은 정부에서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데 핵심인데요. 지방 클러스터에는 추가 혜택을 줘서 제조 경쟁력도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팹리스 매출을 10배로 키우겠다는 게 목표 아래 파운드리와 공동 R&D 생태계를 마련해 설계, 제조 테스트를 하나로 묶는 구조를 만들고 소부장은 HBM, NPU 첨단 패키징 같은 핵심 기술에 R&D와 정책 금융을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SK 하이닉스의 ADR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ADR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ADR은 먼저 이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좀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이 대체 증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이제 해외 기업 주식을 좀 보관한 뒤에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이제 주식처럼 좀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DR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붙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기 주가를 바로 끌어올릴 재료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ADR이 현실화가 되면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이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이 PER이 한 11배 정도 좀 되는데 이게 다른 이제 기업들은 한 20배에서 30배 이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여전히 HBM 중심의 실적 성장입니다. ADR은 실적을 만들어주는 재료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가치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중장기 보조 모멘텀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분위기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네, 좀 미지근한 상황을 넘어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좀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외국 칩을 사오는 것보다 자국 AI 칩을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중국 정부는 H200을 사려면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입증하라는 제한 정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자체가 쉽게 열리진 않을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태도는 이미 H20 같은 하이 모델을 스스로 막아가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온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외국 칩 의존이 늘면 오히려 자국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중국은 칩 수입 관세를 올리고 자국 칩 데이터 센터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반도체 자립 쪽으로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중국은 엔비디아 칩 사용을 규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좀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국의 이번 완화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호재입니다. H200에는 8단 HBM3E가 들어갔는데요. 이 HBM을 공급하는 게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자, 이전 수출 금지로 한국 업체들이 16억 달러 이상을 손실을 떠안았던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이번 조치는 수요 회복과 실적의 반등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I 가속기 시장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악재로 봐야 할까요? 맞아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다는 건 AI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심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선을 지금 HBM으로 좀 옮기게 되면은 얘기는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칩을 만들든 간에 결국 이 고성능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이 다양한 맞춤형 AI 가속기가 좀 늘어날수록 HBM은 더 많은 고객사, 더 많은 설계에 동시에 좀 사용이 되면서 전체 수요 파이가 더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비디아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은 AI 칩 업체들에겐 경쟁 심화일 수 있지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 HBM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 유리해지는 구조적인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 유기물 기판을 유리로 대체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기판입니다. AI 반도체처럼 고성능 고밀도 칩이 요구되면서 등장한 기술이고요. 2023년 인텔 발표 이후에 글로벌 업계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열 안정성, 전기 절연성인데 이 덕분에 미세 배선을 훨씬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요. TGV 기술로 신호 전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패키지 두께는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고 전력 소비는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대치 처리량도 좀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도 GPU나 HBM 같은 고성능 패키징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에서는 인텔, AMD 등 차세대 AI 칩의 유리기판 정역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리기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경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유리기판은 이제 아직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SK, LG를 이제 중심으로 이미 경쟁이 시작된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SK그룹에서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그리고 LG그룹에서는 LG이노텍이 각각 유리기판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개발을 좀 진행 중이죠. 앱솔릭스는 작년 상반기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 시설을 좀 구축하면서 현재 이 국내 기업 중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일본 이 스미토 화학 이 그룹과 이제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 제조를 위한 이제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유리기판 제조 분야 강자인 이 JWMT에 좀 투자를 해서 일부 지분을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후발주자인 LG 이노텍은 시제품을 위한 이 설비를 R&D 센터에 이제 마련한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열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주도권을 이제 잡기 위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 전자계열사들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매년 평균 6.6%씩 이제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108억 5천만 원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16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유리기판 뭐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이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업계 전망을 보면 한 본격 상용화는 2027년에서 28년으로 잡혀 있고요. 네. 자, 삼성전기도 AI 서버용으로 2027년 이후 도입을 예상하며 이미 시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LPKF 같은 장비 업체도 TGV 기술 기반으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초기 노드맵이 2030년도에서 앞당겨지는 흐름이거든요. 자,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챔퍼링 가공, PR 소재 개발, 레이저 가공 최적화가 핵심인데 YC캠이라는 기업은 금속 배선 공정에서 수율을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SKC 앱솔릭스는 2025년 말 대량 생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 특유의 열팽창 문제 때문에 대형 패키지 적용은 2028년 삼성전자 도입 시점 이후가 본격적으로 변곡점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025년에서 2026년 소규모 초기 시장이 먼저 열리고 나서 AI 반도체 수요에 맞춘 대량 양산은 2027년부터 가속될 전망입니다. 인텔은 2030년, AMD는 2028년을 도입을 계획 중에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유리기판을 비롯해서 어떤 기술들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모든 기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축만 좀 보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 성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인데요. 결국 AI가 이 고도화될수록 이 단순 연산이 아니라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와 이 저전력 고성능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HBM, 첨단 공정, 이 AI 가속기 같은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패키징 기술의 진화입니다. 이 칩 성능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제 성능을 이제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패키징, 유리기판, 인터포저 같은 이 기술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력을 결정짓는 이 핵심 요소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력 효율과 이 발열 관리입니다. 이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이 전력 소모와 이 발열 문제는 더욱더 커지죠. 이건 지금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앞서 유리기판도 이 전력 효율을 위해서 좀 개발 중이죠. 결국 이 전력 반도체, 냉각 솔루션이나 전력 효율을 이제 개선하는 소재와 이 부품 쪽도 함께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리하면 앞으로의 차세대 반도체는 이 새로운 칩 하나보다는 성능을 높이는 메모리, 연결 기술,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포함한 이 전체 생태계가 함께 이제 성장하는 구조로 좀 보셔야 하고, 이 흐름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이 중장기 이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차세대 반도체 탑3 종목은 일단 SKC입니다.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자, SKC는 유리기판 사업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섰던 기업입니다. 2021년 반도체용 유리기판 전문 자회사 앱솔릭스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시장 선점을 노렸고요. 미국 조지아주 커빙턴에 세계 최초 수준의 대규모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자, 이 공장은 내년 초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이미 라인 셋업을 좀 마친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고객사들과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테스트 고객으로 참여한 점이 좀 주목받아야 될 내용인데요. 네. 자, 차세대 패키지 수요가 유리기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증 통과 여부에 SKC의 그 시장 진입 속도를 결정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 파일럿 차원의 협업이 아니라 실제 패키지 공급망을 편입을 위한 실질적 테스트 단계로 평가가 되고요. 자, 그룹 차원의 지원도 상당합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신에 최근 직접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서 개발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은 유리기판을 SK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행보거든요. 네. 자, 이는 단기 수익을 넘어서 AI 반도체 패키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상용화가 2027년 전후로 가속되는 만큼 SKC는 초기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3위는 SKC였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 종목은 필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필옵틱스는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쌓아온 레이저 광학 기술력 기반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그 장비 분야에서 존재감을 좀 빠르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리기판 시장 개화 분위기 속에서 단순 가공을 넘어서 TGV 가공과 절단, 그리고 점수 검사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사실상 유리기판 공정 전반을 좀 아우르는 장비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필옵틱스가 선보인 TGV 가공 기술이 적용된 그 기술은요. 유리기판은 그 초미세 선폭구현에 유리하지만 소재 특성상 잘 깨지기 때문에 균일한 미세율을 디펙트 없이 뚫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정입니다. 네. 자, 필옵틱스는 이 영역에서 자체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난제를 해결했고요. 다양한 크기의 홀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선보이면서 고객 맞춤 대응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자,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제 수주 납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회사에서 이 기술력이 좀 시장에서 좀 이미 좀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검사 장비 공개까지 하면서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자, 이 장비는 최대 500만 개의 홀을 단번에 스캔해 진원도, 높이, 폭을 3D 데이터로 보여주고 분량을 자동으로 판별을 해주는데요. 자, 일반적인 현미경 검사 방식이 샘플만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필옵틱스 장비는 전수 검사와 고속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기존 6시간 걸리던 데이터를 2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속도 역시 강점인데요. 자, 필옵틱스는 가공 절단 검사까지 풀 라인업을 좀 구축해서 경쟁사 대비 기술 장벽을 가장 먼저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 성장하는 2027년 이후에 강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장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2는 필옵틱스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 힌트 공개를 하자면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본격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마스터픽은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컨소시엄에 핵심 협력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자, 동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분야에서 꾸준히 차력을 키워왔고요. 자, 올해 들어서는 실적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최근 웨이퍼 가공 업체 편입을 했고 핵심 계열사 통합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은 총 1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이게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공정 내재화 기반의 기술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동사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리기판 TGV 기술인데요. 자, 동사는 이것을 외주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공정화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시장 내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성장할 유리기판 시장에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우량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단순히 TGV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기판 후공정과 패키징 기술까지 통합 개발하는 구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해결되는 원스톱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수직 계열화는 일반 중소형 장비 기업이 따라하기 힘든 모델이라서 업계에서도 유리기판 시대가 열리면 이 회사 이름이 먼저 가장 빠르게 나올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더 흥미로운 건 동사가 전장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통신제어, 영상 처리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산업용 장비 등 미래 전장 시장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전장 기술이 앞서 말한 유리기판 공정 기술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전장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인데 여기에 유리기판 기술력까지 붙으니 성장 모멘텀이 이중으로 받쳐주는 구조라서 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